안녕하세요.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봉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이 ABC 밖에 모르는, 진짜로 이 ABC 밖에 모르는 초보를 위한 영어 공부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대로 따라 하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영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마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어요. 그래서 우선 제 학원 간판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제 학원 간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제 창문에 나와 있는 썬팅지고요. 이건 바로 돌출 간판이고, 그 다음에 학원 입구에 들어오면 보이는 입구 간판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렇게 큼지막하게 이렇게 적어 놨을까요? 여러분, 저랑 공부하면 해석 누구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100% 장담합니다. 이렇게 장담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는데 영어 실력이 향상을 되지 않는 친구들, 특히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해석 잘할 수 있습니다. 해석 못하면 제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ABC 밖에 모르는 초보를 위한 영어 공부 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영어의 단어는 바로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 이러한 인칭대명사 있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중학교 때 이렇게 아이 마이 미 마이 이렇게 막 읽었던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불규칙 3단 변화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불규칙 3단 변화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come, came, come, become, became, became인데 저는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come, came, come, come, came, come, 오다. become, became, become, become, became, 되다. run, ran, run, run, ran, run, 달리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은 훨씬 더 잘 암기가 될 것입니다. 전치사입니다. 다음 이렇게 전치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치사는 이 단어의 뜻만 그냥 암기를 하면 됩니다. 아하, 에데는 뭐뭐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before는 앞에 전에라는 뜻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언제 전치사 at을 쓰고, 전치사 언제 by를 쓰고, 전치사 언제 for를 쓰는지 이건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전치사를 반드시 알아야 되냐? 그러면 영어의 모든 문장은 이러한 전치사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문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치사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영어에서 바로 기본이 되는 이 세 개는 반드시 알고 영어 공부를 해야 되고요. 자, 우선 이 단어 암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단어는요, 자기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염두에 두고 하루의 목표치를 설정을 하면 됩니다. 우선 단어장을 봐본 대부분의 단어장은 1강 또는 챕터 1 또는 데이 1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부분의 단어는 20개 또는 3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이 노베이스 학생들은 무조건 2강을 오면 시험을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기에 있는 이 단어장은 바로 영민정음 구문독해 단어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초가, 즉 ABC도 모르는 학생들이 오면 처음에 이렇게 한 장을 암기시킵니다. 자, 암기하는 방법은 아이들의 능력에 맞게 따라 지금 이게 32번까지 되어 있잖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32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능력에 맞게 10개 또는 15개를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암기를 하라고 하는데요. 암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왼쪽 영어 단어는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한국어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면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단어를 암기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입으로 말하면서 눈으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 왼쪽에 영어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국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손으로 이렇게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자기가 암기할 수 있는 수준의 단어만큼 암기를 하면 됩니다.
자기의 암기 능력에 맞게 빠르게 암기하면 됩니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자, 내가 단어를 10개 또는 단어를 15개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 이 한 번 암기하는 단어 양은 암기할 때 5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즉 오늘 이 순간만 암기하면 됩니다. 모든 암기 사항은 20번 이상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반복이 되었을 때 자기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목표는 내가 이 20개씩 이렇게 2강을 외워야 된다라면 1시간 후나 그 다음에 2시간 후에 내가 암기하냐 못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암기하는 순간에만 암기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나는 시간이 널널하다, 할 일이 없다 그러면 하루에 100개, 200개씩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반복을 했다면 토요일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웠던 모든 단어를 똑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반복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단어 암기 시 주의할 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어장을 봐보면 이렇게 명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명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이라는 뜻은 바로 동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development라는 명사라는 단어를 암기할 때는 개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끔씩 보면 우리 찌질이 학생들 단어를 외울 때 개발이거든요. 근데 개발하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명사는 명사, 동사면 동사, 형용사는 형용사, 부사는 부사, 즉 그 품사에 맞는 뜻을 정확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이 surprise 뜻을 여러분이 놀라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놀라다 라고 알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단어의 뜻을 여러분 정확하게 암기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문장 해석을 할 때 여러분 주어 동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해석도 힘들 뿐만 아니라 문법도 이해하기 힘들어집니다. 단어 암기할 때 두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단어를 여러분 쓰면서 암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암기를 해야 될까요? 단어를 암기할 때 쓰면서 암기를 해야지 잘 암기가 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또는 다른 말로 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부모님들 세대가 여러분 단어를 암기할 때 이렇게 쓰면서 암기하면 잘 암기가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가리는 방법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단어를 암기할 때 이거 쓰면서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까 얘기를 했죠. 단어를 암기할 때 5분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말로 발음하면서 눈으로 암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단어가 어느 정도 암기가 됐으면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공부 방법은 구문독해 공부하기입니다. 기초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하잖아요. 이런 영어 문법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평생 영포자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문법은 여러분 영어 문법의 정답을 찾는 공부 방법입니다. 영어 문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영어 해석이 향상된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학교 다녔을 때 여러분 문법 공부 그렇게 많이 했지만 여러분 기본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녔을 때 문법 공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문장 정도도 해석을 못합니다. 단어 엄청나게 쉬운 단어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단어입니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 능력입니다. 영어 문법을 공부하려고 해도 적어도 이게 영어 문법책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영어 문법책 정도는 해석이 돼야지만 영어 향상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책도 읽지 못하면서 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역사책도 읽지 못하면서 역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근데 영어는 왜?
대체 뭐 때문에 문법 공부부터 영어 공부를 합니까? 영어가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문법은 나중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바로 구문독해책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50개 정도 패턴이 들어있는 구문독해를 암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책은 단어만 안다고 가정했을 때 쉽게 여러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문장이 어렵나요? 하지만 50개 정도 패턴, 즉 구문독해를 공부하면 이 정도 문장은 여러분 껌으로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구문책을 공부해야 될까요? 다음 5가지 사항 정도가 들어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문법 용어와 문법 설명이 없는 책이 좋습니다. 명사절, 형사절, 부사절, 관계대명사, 분사구문, 동명사 이런 거 몰라도 해석하는데, 즉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법 용어와 문법 설명이 없는 책이 좋은 구문독해 책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 설명이 짧은 게 좋아요. 길어봐야 여러분 다 시달리기 없습니다. 최대한 간결한 설명이 있는 책이 좋고요. 우리가 여러분 해석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문장을 끊어 읽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동사나 전치사 앞에는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이 끊어 읽기 많지 않죠. 10개 이하입니다. 이 끊어 읽기가 되어 있는 책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직독직해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 좋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해석하는 방법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앞에서 뒤로 이렇게 막 갔다가 다시 뒤로 오는 이런 해석법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국어입니다. 국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지만 우리는 영어를 배웁니다. 즉 우리가 글을 이렇게 읽으면 읽은 순서대로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런 직독직해 공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 반복이 되어 있는 책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구단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를 했나요? 우리가 오늘 1단을 배웠어요. 그리고 내일 2단을 배우고 그 다음 3단을 배운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제 배웠던 1단 다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2단을 시작합니다. 3단을 외울 때도 여러분 똑같아요. 어제 배웠던 1단 공부하고 다시 2단 공부하고 그 다음에 3단을 공부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문법이나 영어 독해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복이 되어 있는 책이 여러분의 해석 실력을 더욱더 향상시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5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책은 바로 영민정음 책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목차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베이스가 공부할 수 있도록 인칭 대명사부터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해석을 잘 하려면 여러분이 다 들어봤던 1형식부터 5형식까지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이 5형식 해석은 학생들이 습득하기 매우 어려운 문장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1형식부터 이렇게 4형식까지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이 혼합 문제로 다시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혼합 문제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4형식을 몰랐다 또는 5형식을 몰랐다 그러면 내가 다시 4형식 가서 4형식을 공부하고 5형식 가서 5형식을 공부합니다. 이런 혼합 문제가 잘 공부가 됐으면 이제 6강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7강으로 넘어가고 다시 8강으로 넘어가고 내가 6, 7, 8강을 공부를 잘 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혼합 문제로 공부를 합니다. 이처럼 모든 문장이 앞에 배웠던 문장을 가지고 그 다음 14강, 15강, 16강을 공부할 때도 반복이 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장 설명이 매우 간결하고 문법적 설명이 1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령문이나 그 다음에 부정사나 ing로 시작하는 문장을 공부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을 하면 뭐뭐 해라. don't나 never로 시작하면 뭐뭐 하지 마라. 그리고 반복 훈련합니다. 동사의 원형으로 시작했죠. 공부해라. 수학을. 공부하지 마라. 친절해라. 시켜라. 그 소년이 읽도록. 이렇게
매우 단순 반복 후 책으로 되어 회화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본 회화책에 나오는 단어와 해석도 못하는 분들이 회화학원 무조건 등록하여 1, 2주 만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자, 구문독해 먼저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여러분 50개 패턴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50개 패턴이 암기가 되면 회화도 훨씬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 50개 패턴에 자기가 원하는 단어만 바꾸어서 의사 전달을 하면 되니까요. 오늘은 여러분 노베이스 공부 방법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단어 암기하고 구문독해에 익숙해지면 문법 공부도 훨씬 쉬워집니다. 자,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이 자리에 이게 왔네?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올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모든 언어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이 아닌 실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어 문장을 보면 우리는 국어 문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국어 문장을 보면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이거 틀렸는데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구문독해를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이러한 감이 생겨요. 저는 이러한 감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문독해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문법 공부도 훨씬 더 쉬워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ABC밖에 모르는 왕초보를 위한 공부 방법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자 1강부터 이 5강까지 여러분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메일을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1강부터 5강까지 혼합 문제까지 정리되어 있는 파일을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메일 보낼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메일 남길 때 주의사항입니다. 시사150 이렇게 메일이다면 여러분 이걸 댓글에 남기면 적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메일을 남길 땐 여러분 이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부분은 이렇게 그대로 적으시고 뒤에는 이렇게 네이버입니다. 또는 뒤에는 지메일입니다. 이렇게 남기시길 바랍니다. 제 유튜브에는 여러분 알파벳만 알고 공부를 시작한 많은 친구들이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를 해석을 아주 잘하는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석 못하면 100% 학원 책임 PT 봉선생이었습니다.